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등비수열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이 활용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원리합계를 구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자, 원리합계가 뭐냐면 어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그 원금과 이자를 다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해요. 근데 또 원리합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달리법이라고 처음에 우리가 예치한 원금에만 이자를 계속 더하는 방법이 있고요. 복리법은 예를 들면 내가 원금을 넣어서 이자가 한번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더해진 게 다시 새로운 원금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를 이제 더하는 방법을 복리법이라고 하는데, 복리법의 계산은 조금 복잡한 편이에요. 자, 일단은 달리법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리법은 예를 들면 A1을 이제 예금했을 때 예를 들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자, 1년 후, 2년 후, 3년 후. 1년 후에는, 자, R을 이율이라고 해봅시다. 이자를 주는 비율이죠. 자, 1년 후에는 A1의 원금이니까 거기에 이자가 붙겠죠. 얼만큼? 이율만큼. 그래서 AR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원금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AR 플러스 A. 요거가 이자가 되는 거고, 얘가 원금이 되는 거죠. 그쵸? 이 둘이 합해서 이게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그쵸? 원리 합계가 되는 건데, 자, 2년 후에 어떻게 되면, 2년 후에는 이거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만 또 붙게 돼요. 그래서 2년 후 원리 합계는 2AR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럼 3년 후에는 뭐가 되겠어요? 3AR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방법을 달리법이라고 해요. 달리법은 비교적 간단해요. 자, 달리법은 설명이 됐고요. 자, 그러면 싹 지우고 복리법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자, 복리법. 복리법이 아니라 복리법이죠? 소리 나는 대로 쓰다니. 이 법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 A1 원금이라고 하고, 얘를 이율이라고 했을 때, 자,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해봅시다. 자, 처음에, 그럼 1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가 이렇게 붙었겠죠. 그쵸? 근데, 복리법은 요 부분이 그 다음에의 새로운 원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A1이 입금된 다음에 1년 후. 그러면 새로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에 다시 원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또 다시 원금이 되는 거죠. 새로운 원금, 그 다음에 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얘가, 여기서는 여기가 이자, 여기가 원금이 됐죠. 그러면, 다시 1년 후에는 바뀌었죠. 원금이. 그 다음에 또 3년 후에는 뭐가 되겠어요? 요 전체가 또 새로운 원금이 되겠죠?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를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됐어요? A에 R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2년 후에 원리합계는 어떻게 돼요? 뽑아내면 A에 1 플러스, R 플러스 1, R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쵸? 다시 쓰면 제곱이 돼요. 제곱이 되겠죠. R 플러스 1에 제곱이 되는구나. 그러면 3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A에 R 플러스 1에 세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N년 후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셨나요? 자, 복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리법까지는 그냥 할만해요. 할만한데 이제 적금이 조금 복잡하게 되거든요. 적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적금. 자, 적금은 돈을 계속 쌓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정 기간마다 같은 돈을 계속 예치하는 것을 적금이라고 해요. 자, 적금 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이걸 기습을 기말불이라고 하는데, 자, 기습을 뭐냐면 매 매년 초에 적립하고 연말에 N년 말에 환급받는 경우죠. 그 다음에 기말불은 뭐예요? 매년 말에 적립하고 연말에 적립하고 그 다음에 N년 말에 환급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N년간 적립했을 때 N년 말에 원리합계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자, 1년째 되는 1년 초에 A1을 입금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말에, 왜냐면, N년 말에 환급을 받기 때문에, 1년 말에 이자가 계산돼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기습을 먼저 하고, 기말불, 나중에 설명합시다. 모자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년 초에 A1을 적립하고, 이자 계산은 연말에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연말에 계산되는 거예요. 자, 3년 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년 말에 최종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N년 말에 어떻게 돼요? A, R,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쵸? 왜 그러냐면, 1년 초에 입금했으니까 1년 초에서 1년 말은 1년이 다 채워진 거잖아요. 그쵸? 채워졌으니까 이자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건 복리법이니까 그 이후 다시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A S 이렇게 되겠죠. 제곱. 이것도 이렇게 씁시다.
그쵸? 3년 말에는 A의 R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뭐가 되겠어요? A의 R 플러스 1의 N승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자,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적금이니까 매년 A1을 똑같이 납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납입했으니까, 자, 이제는 1년 말과 2년 초를 같게 봅시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올해 뭐 12월 31일에 입금하는 거나, 뭐, 그 이후에 1월 1일에 입금하는 거나, 기한 차이가 없잖아요. 그치?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은 시기라고 보고, 자, 돈을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입금할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을. 그쵸? 2년 초에 입금하게 되면 그 돈은 다시 1년 후에 또 이렇게 이자가 붙겠죠. 그 다음에 제곱. 이렇게 돼서 맨 처음에 들어갔던 돈보다는 이자가 한 번 덜 붙었죠. 그래서 여기는 A의 R 플러스 1의 N-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또 다음에 들어간 돈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다음에 들어간 돈은 이자가 적게 붙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A의 R 플러스 1의 얘는 N-2승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쭉 나가서 얘도 N년까지 계속 적금을 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맨 마지막 N년 초에 붙은 것들은 쭉 나가서 N년 초에 붙은 돈은 이렇게 한 번만 이자가 붙겠죠. 맨 마지막에 들어간 돈은. N년 초에 입금한 거는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러면 돈을 이렇게 N번 납입했으니까 이자가 붙은 게 이런 것들이 N개 생기겠죠. 그쵸? 그러면 N년 후에 적금을 환급받는 돈은 이 네모칸에 있는 수를 다 더한 거가 되겠죠. 그쵸? 다 더한 거가 됐으니까 이 합계를 구해보면 초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이 돼요.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한번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뭐예요? R-1에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수열은 어떻게 돼요? 초항이 A 곱하기 R 플러스 1이고 공비가 어떻게 돼요? 공비가 R 더하기 1이는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야 되겠죠? 자, 뭐 R하고 A가 좀 같아서 헷갈리긴 하는데 대입해 봅시다. 공비 R 플러스 1이니까 R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고 초항이 뭐예요? A의 R 더하기 1. 그 다음에 공비가 R 더하기 1이니까 이거에 N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복리법으로 그 기습을 매년 초에 납입을 하고 연말에 받는 적금의 원리 합계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기말불 합시다. 기말불. 자, 자, 이번에 기말불이에요. 기말불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N년 말에 항상 입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봅시다. 1년 말, 2년 말, 3년 말, 그래서 N년 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연말에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N년 말에는 그냥 A만 입금된 거죠. 그쵸?
A만 입금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1년, 2년 말에 대해서야 겨우 이자가 붙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년 말에 대해서는 이자가 2번 붙겠죠. 넘어가면 뭐가 돼요? A에 R 플러스 1에 N-1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연 횟수에 비해서 이자가 한 번씩 덜 붙게 되죠. 그쵸? 그럼 여기에도 붙겠네요. 두 번째, 저기 2년 말 쭉 들어갈 테니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A에 R 플러스 잘못 썼죠? 자, 그러면 2년 만에 다시 또 A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거기에 그때서야 여기 제곱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얘도 여기보단 이자가 한 번 덜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N-2가 되겠죠? 그쵸? 3년 만에 또 적금이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A에 R 플러스 1에 N-3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 자, N년 말에 마지막에는 적금을 납입하면서 저기 환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의 금액은 그냥 이자가 안 붙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N년 말에 받을 적금 총액은 이렇게 되는 거죠. 초항이 A고 공비가 R 플러스 1인 등비수열을 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에는 자, 공비가 R 플러스 1이죠? R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A죠. 그 다음에 R 플러스 1에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래서 기말부에 대한 어떤 원리 합계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됐고. 자, 이제 뭐가 있죠? 상환이 있네요. 상환. 상환은, 돈을 갚는 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친구가 A1을 오늘 대출받았어요.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출받았어요. 근데 이율은 R이에요, 이율. 이율이 R일 때, 예를 들면 A1을 대출받아서 N년 후에 갚는다고 하면 그 복리법이거든요, 이것도. 자꾸 볼자리 쓰네. 자, 복리법이 됩니다. A1을 대출받아서, 그러니까 A1을 R이라는 이율로 대출받게 되면 N년 후에 저기 상환할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A1에 뭐예요? R 플러스 1에 N승 되겠죠, 그쵸? 복리법이니까. 이거를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자, 결국에는 A1을 빌려서 N년 후에 갚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자에서 A 곱하기 R 플러스 1의 N승만큼을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상환한 얘기는 상환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만기 N년 후에 일시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죠, 그쵸? 금액이 되는데 이런 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 책에서 나온 상환은 뭐냐면 A1을 R 이율로 빌렸을 때 그 N년 후의 저기 상환 금액 있죠. 상환 금액 뭐죠? 아까 A 곱하기 R 플러스 1의 N승을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갚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예를 들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자, 여기에서, 자, 매년 초에, 자, A1을 금년 초에 빌리고 말부터 몇 년 동안 갚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균등하게 나누어 갚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A1을 빌리고 A1을 연초에 빌리고 연말에 갚게 되면 일단 AR이라는 이율이 더 더해졌죠. 그쵸? 초에 빌려서 말에 가서는 1년이 경과했으니까 여기에 이게 이제 원금이 되는 거죠. 그쵸? 원금이 되는데 여기에서 A만큼을 빼는 거죠. 그쵸? A만큼을 빼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원금이 되죠. 뺀 거 여기다가 다시 R이 붙겠죠. 그쵸? R이 붙고 여기다가 AR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서 이게 2년 후에 원금이 돼요. 그쵸? 그럼 다시 여기에서 또 빼야 되겠죠. 또 A를 여기서 전체에서 또 A를 빼서 3년 후에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쵸? 복잡하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원금 A1을 몇 년 동안 빌리게 되면 총 갚아야 할 금액은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N년 후에 상환할 이 금액을 목표로 매년 적금을 들으면 똑같겠죠. 같은 이율로 적금을 들게 되면 아까 공식이 뭐였죠? R분의 뭐예요? A의 R 플러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이 뭐예요? 매년 말에 갚아서 매년 말에 적금을 넣어서 N년 말에 적금을 받는 방법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매년 똑같이 어떤 금액을 넣어서 이 금액이 몇 년 후에 갚아야 될 금액과 동일하다고 하면 매년 돈을 갚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율도 서로 같죠. 그렇죠?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매월 돈을 갚는 거에 대한 이자가 감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자, 이 식을 잘 이해하시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A1을 빌렸을 때 매년 같은 금액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자,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A를 구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양면에 R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A의 R에 R 플러스 1에 N승이 되고 여긴 뭐가 돼요? A의 R 플러스 1에 N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A를 구해야 되죠? 매월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자, 해봅시다. A는 이렇게 되겠죠? 자, R 플러스 1에 N승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되죠. AR, R 플러스 1에 N승. 자, 이렇게 돼서 매번 갚아야 될 일정 금액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지우고,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예제를 어떤 것이 좋으냐면요. 자, 9만원씩 적립할 때. 자, 확인 체크 161번이 괜찮겠네요. 그쵸? 161번. 확인 체크. 자, 봅시다. 연이율 6%, R이 6이란 얘기죠. 6%. 이는 뭐예요? 0.06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내년 초에, 연초에, 초에 일정한 금액, 일정한 금액 적립하여 10년 후 100만 원이 되려면 월 얼마씩 적립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그 상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연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뭐예요? 적금이죠. 적금의 기수불이죠. 기수불이니까 기수불 공식 기수불 공식 써봅시다. 자, R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분의 자, A에 R 플러스 1 곱하기 R 플러스 1에 N승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이게 그 공식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돼요? 10년 후에 100만 원을 달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100인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한 이유를 여기다 적용시켜줘야 되죠. 0.06을. 그러면 1 빼서 보면은 여기가 0.06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는 모르는 거죠. 그럼 여기가 R하고 1 더하니까 1.06이 되겠죠. 여기 뭐가 돼요? 1.06이 되죠. 그쵸? 자, 1.06에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0.06을 자, 그럼 요 식을 계산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그쵸? 식을. 그러니까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서 10년 후 요것도 10으로 바뀌겠네요. 그쵸? n년이 아니라 10년이니까. 그쵸? 이 금액이 100만 원이 되게 하는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양변에 0.06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요 부분과 1.06을 다시 나눠주면 A1이 나오겠죠. 그쵸?